미국 빅테크 4개사가 이번 주 한꺼번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총 합계 약 11조 달러. 같은 주 새벽 FOMC가 금리를 또 결정해요. 한쪽은 AI의 답, 한쪽은 돈줄의 방향. 이 한 주가 코스피 6600의 5월을 결정합니다. 보고 나면 5월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시장은 슈퍼데이라고 부릅니다. 매그니피센트 7, 미국 시장을 떠받치는 7개 빅테크 중 4개가 한 주 안에 실적을 발표하는 일정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약 4.5% 폭락했고 한국 반도체주도 같이 흔들렸어요. 오픈 AI 매출이 자체 목표를 미달했다는 보도가 도화선이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직전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죠. 왜 4개사가 모이면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요? 이 3개사 시총만 약 11조 달러, 한국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6배예요. S&P 500 시총의 약 5분의 1 이상을 3개사가 들고 있습니다. 한 주에 발표되는 3개의 실적이 미국 증시를 통째로 흔들고 그 진동이 환율과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 그대로 한국 코스피에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작은 진동이 아니라 큰 진동이요. 그런데 같은 주에 또 하나 큰 게 와요. FOMC,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시장은 이번에 동결을 사실상 100% 확신하고 있어요. 1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 예상이거든요. 그러나 회의 자체보다 회의 이후 발언이 더 중요해요. 파월 의장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환율이 1시간 안에 움직이고 코스피가 다음날 시초가에서 갈라집니다. 한 단어가 수조 원을 움직이는 회의예요. 이런 일이 한 주에 동시에 벌어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슈퍼데이는 분기마다 한 번 오고 FOMC는 6주마다 한 번 옵니다. 두 일정이 같은 주에 겹친 게 최근 5년 안에 두세 번뿐이에요. 그리고 그 두세 번이 모두 시장 변동성이 평소 2배 이상 폭등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이 그런 드문 한 주의 첫날이고 시장이 평소보다 2배로 불안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6,600대까지 올라온 진짜 동력입니다. 외국인이 4월 들어 약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만 4조 원 이상 들어왔어요. 환율이 1300대로 안정됐고 글로벌 자본이 한국 반도체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모두 이번 주 슈퍼데이와 FOMC에서 한꺼번에 시험대에 올라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균열이 나면 4월 매수세를 만들었던 가정이 한 주 안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셋을 풀어드립니다. 첫째, 슈퍼데이 결과가 한국 반도체 수출에 어떤 신호로 도착하는가. 둘째, FOMC가 결정할 한미금리 격차가 한국 환율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셋째, 이 두 시그널이 충돌하면 코스피 6600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5월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먼저 매그니피센트 7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회사 시총합이 약 17조 달러. S&P 500 전체 시총의 3분의 1이 7개에 몰려 있어요. 미국 GDP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7개가 흔들리면 미국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그 진동이 글로벌 자본 흐름을 통해 한국에도 그대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직접 도착하느냐? AI 자본 지출 때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지난 분기에 자본 지출이 약 380억 달러였고 빅테크 4사를 합치면 한 분기에 약 800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로, 엔비디아 GPU는 다시 한국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로 흘러갑니다. 즉 빅테크 실적은 한국 반도체 매출의 직접적 선행 지표인 거죠. 빅테크가 줄이면 한국이 받고 빅테크가 늘리면 한국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반도체 4.5% 폭락이 무서웠던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픈 AI가 자체 매출 목표를 미달했다고 보도하면서 빅테크의 AI 자본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1시간 만에 시장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AI 거품 우려가 다시 살아났고 빅테크 실적이 그 우려를 확인하느냐 부정하느냐를 이번 주에 답합니다. 답이 약하면 한국 반도체 주가가 다음날 떨어지고 답이 강하면 외국인이 더 들어와요. 한 줄 보도가 한국 코스피의 5월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민감도입니다. 이 직전에 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D램 점유율 2%짜리 대만 나냐테크와 손잡았습니다. 왜 1등이 11등을 끌어주느냐? 답은 공급망 이중화예요. 한국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만 의존하기 부담스러워서 백업 라인을 만든 거죠. 점유율 2%라는 작은 회사를 굳이 끌어올릴 만큼 한국 의존이 부담이라는 신호예요. 한국 반도체에 처음 들어온 균열의 첫 신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어제 한경이 보도한 종의 자원 민족주의예요.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갈륨, 게르마늄, 흑연, 한국 반도체의 필수예요. 종이 칼을 빼들면 한국 반도체 원가가 즉시 약 5% 오르고 그 부담이 엔비디아 GPU 공급가에 올라타고 결국 빅테크 자본 지출 효율을 떨어뜨려요. 한 줄 사슬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구조죠. 중국 한마디가 빅테크 실적까지 흔드는 거예요. FOMC 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환율 채널이에요. 미국 기준금리 3.5에서 3.75%, 한국 기준금리 2.5%, 격차가 약 1%포인트입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지고 좁혀지면 들어와요.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한마디만 흘려도 환율이 1300대에서 1250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매파적이면 1400원대까지 다시 오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2.8로 예상 밖 상승했어요. 컨센서스 89를 크게 넘었고 노동시장 전망이 4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신호.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추가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한미 금리 격차 1%포인트가 더 오래 유지되면 외국인 매수세 회귀의 한 축이 흔들립니다. 코스피 6600의 첫 균열 신호죠.
어제 한 줄이 이번 주 FOMC 시그널의 절반을 미리 던진 셈이에요. 여기서 비유 하나 보고 가요. 두 개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는 슈퍼데이 시계, 빅테크 실적이 글로벌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시계, 또 하나는 FOMC 시계, 한미 금리 격차가 한국 환율을 결정하는 시계. 보통은 한 시계만 돌아가요. 다른 한 시계는 잠들어 있죠. 그런데 이번 주는 두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시계의 분침이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FOMC만 보면 된다. 한국 시장은 미국 금리 결정에 가장 크게 반응하니까요.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지난 5년 분석을 보면 슈퍼데이가 끝난 다음날 코스피 변동성이 FOMC 다음날보다 약 1.4배 컸어요. 빅테크 실적이 사실 환율보다 먼저 코스피를 흔들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영향력 순서가 거꾸로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빅테크 실적은 즉시 매출 숫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매출 컨센서스를 1%만 빗나가도 시총 1000억 달러가 1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FOMC는 단어 하나하나 해석이 갈리지만 실적은 숫자가 그대로 박혀요. 시장은 단어보다 숫자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게 슈퍼데이가 더 폭발적인 이유예요. 단어는 의역이 되지만 숫자는 의역이 안 되거든요. 2024년 여름이 좋은 참고예요. 빅테크 실적 발표 직후 클라우드 매출이 컨센서스를 살짝 빗나간 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한국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흔들렸고 FOMC 동결 결정이 같은 주에 있었지만 시장이 진짜로 반응한 건 빅테크 매출 한 줄이었어요. 단어보다 숫자였던 거죠. 이번 주도 그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같은 주에 FOMC까지 겹친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빅테크 실적이 컨센서스를 줄줄이 넘는 분기에는 같은 주 FOMC가 다소 매파적 톤을 줬어도 코스피가 오히려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만든 자본 유입이 FOMC 부정 시그널을 덮어버린 거예요. 즉 빅테크 실적이 FOMC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사례죠. 시그널 강도 비교가 핵심입니다. 이번 주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도착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문제는 이번 주처럼 두 시그널이 같은 방향이 아닐 때예요. 빅테크 실적이 강한데 FOMC가 매파면 시장은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경계해요. 결과는 변동성. 코스피가 하루에 2% 올랐다가 다음날 2% 떨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이 충돌 구간이에요. 외국인은 양쪽 시그널 다 읽지만 개인은 보통 한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런 결정적 일주가 두세 번 있었어요. 2008년 9월 리먼 직후 FOMC와 빅비즈니스 실적이 한 주에 겹쳤고 그 한 주가 글로벌 매크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에도 비슷한 시그널 충돌 패턴이 있었어요. 결정적 일주는 보통 시그널 충돌에서 시작되거든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 다 같이 가다가 갑자기 두 방향으로 찢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단 심리 측면에서도 위험합니다. 시장은 보통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러다 시그널 충돌이 오면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이 한 박자가 변동성으로 폭발해요. 외국인이 먼저 빠지고 기관이 따라 빠지고 마지막에 개인이 패닉. 결정적 일주의 전형적 패턴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휘말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코스피 6600, 외국인 4월 누적 매수 약 3조 원, SK 하이닉스에만 2.87조 원이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1.96조 원으로 뒤를 잇습니다. 환율 1300대 안정. 표면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그림은 두 가지 가정 위에 있어요. 첫째, 빅테크가 AI 거품 우려를 부정해줄 거다. 둘째, 추가 인하가 죽지 않았다. 두 가정이 이번 주 한꺼번에 검증됩니다. 두 가정 다 깨지면 6600은 천장이 아니라 4월의 정점이 됩니다. 시나리오 A, 빅테크 호실적 더하기 FOMC 동결.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AI 자본 지출이 살아있고 글로벌 유동성도 유지. 코스피 6800대까지 갑니다. 외국인이 5월에 추가 매수에 들어가고 환율은 1250대로.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이 강세를 이어가는 그림이에요. 확률은 가장 낙관적으로 약 30%로 평가됩니다. 4월 흐름이 그대로 5월에 연장되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B, 빅테크 어닝 쇼크 더하기 FOMC 매파. 가장 위험한 그림입니다. AI 자본 지출 둔화 더하기 인하 지연. 외국인이 빠지고 환율이 1400대로. 코스피가 한 주에 5% 빠질 수 있어요. 6600에서 6250 근처까지 후퇴. 5월 한 달이 위험 구간으로 변합니다. 확률은 약 20%로 평가됩니다. 4월 매수세를 만든 가정이 둘 다 깨지는 시나리오라 그래요. 시나리오 C, 빅테크 호실적 더하기 FOMC 비둘기. 다소 모순적이지만 가능해요. AI는 강한데 미국 경기 둔화 신호로 인하. 환율이 1250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수출주는 부담을 받지만 코스피는 올라요. 글로벌 유동성 게임이 다시 켜지는 시나리오. 확률은 약 25%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종목별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나리오라 개인 종목 선택이 중요해져요. 시나리오 D, 빅테크 어닝 쇼크 더하기 FOMC 비둘기. 시그널 충돌. 시장은 어디로 갈지 몰라. 변동성 폭발. 코스피가 하루 2% 위아래로 흔들리는 패턴. 환율도 1300에서 1350 사이를 오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다치는 구간이에요. 확률은 약 25%로 평가됩니다. 세 가지 중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사실 폭락이 아니라 이 변동성 시나리오예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한국 가게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봐요. 환율 1250대로 가면 해외여행 비용이 가벼워지고 수입 물가가 떨어져요. 1400대로 가면 정반대. 기름값이 다시 113달러대로. 식료품과 외식비가 1년 전보다 약 8% 오릅니다. 대출금리는 한국 기준금리가 그대로라도 한미 격차에 따라 시장금리가 약 0.3%포인트 움직여요. 결국 이 한 주가 5월 가계부의 윤곽을 그립니다. 역사적 비교 하나. 1973년 오일 쇼크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올렸고 같은 분기 빅비즈니스가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두 충격이 동시에 도착하면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죠.
외부 시그널이 동시에 도착할 때 한국 매크로는 2배로 흔들립니다. 이번 주가 그 패턴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1973년과 다른 점은 이번엔 한국이 외부 시그널의 진동을 좀 더 빠르게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셋입니다. 첫째, 슈퍼데이는 글로벌 자본 시그널이에요. AI 자본 지출이 살아있는지를 답하는 시그널. 둘째, FOMC는 글로벌 돈줄 시그널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한국 환율을 결정하는 시그널. 셋째, 두 시그널이 같은 주에 겹친 게 이번 주 결정적 일주의 핵심이에요. 이 셋이 답을 만들고 그 답이 5월 한국 시장의 출발선을 그립니다. 둘 중 하나만 흔들려도 6,600은 천장으로, 둘 다 깨지면 4월의 정점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사고 프레임 셋. 첫째, 한 이벤트가 아니라 묶음을 보세요. 보통 시장은 한 이벤트를 가격에 반영하지만 결정적 일주에는 묶음 전체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슈퍼데이만 보거나 FOMC만 보면 절반만 본 거예요. 두 시그널이 같은 방향인지 충돌하는지를 같이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한 시그널을 답으로 외우지 말고 두 시그널의 관계를 답으로 두는 게 매크로 사고법입니다. 둘째, 시장은 시그널 충돌에서 가장 변덕스럽습니다. 한 방향 시그널은 시장이 빠르게 가격에 반영해요. 충돌은 다릅니다. 시장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그 한 박자가 변동성으로 폭발해요. 결정적 일주의 진짜 위험은 방향이 아니라 충돌의 폭이에요. 폭이 클수록 개인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폭이 큰 한 주에는 들어가는 것보다 보는 게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변동성이 잦아들면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매크로는 며칠 차이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셋째, 한국 매크로는 외부 시그널 도착 순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빅테크 실적이 먼저 오느냐, FOMC가 먼저 오느냐, 어느 쪽이 강하게 오느냐에 따라 같은 주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시그널 발표 순서를 시간 단위로 추적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도착하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정표가 곧 분석 도구예요. 시간대만 따라가도 한국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절반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5월 한국 시장의 방향은 이 한 주의 두 시그널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이걸 알고 보면 다음 주 뉴스가 다르게 들려요. 시장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거든요.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든다는 게 매크로 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면 시장 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매크로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고 머니스코프가 매번 강조하는 한 줄입니다. 머니스코프는 매크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이번 주 결정적 일주의 결과가 나오면 후속 영상으로 따라잡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또 본인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결정적 일주의 결과는 5월 한국 시장의 출발선이 됩니다. 같이 그 출발선을 같은 시야로 보고 갑시다. 다음에도 구조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